지금부터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이야기는 단순히 의지력을 발휘하거나 감정을 무시하거나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은 척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태도를 강요하거나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에도 그 누구에게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면을 만드는 진정한 열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문제의 해결책을 자신의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오직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흔들림 없는 평온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들은 인생의 위기, 상실, 불확실성의 순간 앞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굳건히 지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상황에서조차 자신의 감정과 반응에 덫에 갇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운이나 성격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과 그 세계의 노예가 된 사람을 가르는 어떤 숨겨진 원칙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섭니다. 그들은 현실이 객관적이며 일어나는 일들은 그저 일어날 뿐이고 자신의 감정은 외부 사건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은 당신이 삶을 해석하는 방식, 수년간 지녀온 신념, 그리고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 감정들을 통해 걸러진 결과물입니다.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 앞에 무엇이 있든 당신은 항상 그 필터를 통해 세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만약 그 필터가 두려움, 원망,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다면 세상은 정확히 그것을 당신에게 비춰줄 것입니다. 인생이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의 것들 너머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핵심이 있습니다. 이 길은 고통을 피하거나 어려운 감정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무감각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각각의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바꾸는 것,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을 재설계하는 것, 그리고 모든 감정을 당신을 가두는 짐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도구로 바꾸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현실은 당신에게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 의해 해석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그 해석에 통제권을 쥐는 법을 배우는 순간 당신은 어떤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 저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깊은 내면의 평화를 성취한 사람들이 사용해온 원칙들을 통해 그 방법을 정확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두려움을 명료함으로 바꾸는 법, 부정적인 감정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대신 유리하게 만드는 법, 그리고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흔들림 없는 평온의 상태에 도달하는 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이해하게 될 내용은 모든 것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당신이 기꺼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지금까지 진실이라고 여겨왔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결국 당신의 평화를 결정하는 것은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기로 선택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바꾸는 법을 발견했을 때 당신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식을 왜곡하는 그 보이지 않는 안경을 벗어던질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두려움, 제한적인 믿음,
억압된 감정의 무게 없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복잡한 미로와 같습니다. 모든 생각, 모든 반응, 모든 감정이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거의 탐험하지 않는 깊은 층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입니다.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정신을 빙산에 비유했습니다. 보이는 부분은 의식적인 마음이지만 수면 아래에는 광활한 잠재의식이 존재합니다. 그곳은 과거의 경험, 트라우마, 불안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투사가 저장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 외면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고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처럼 우리의 현실에 나타납니다. 두려움이 어떻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에 스며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것에 도전할 만큼 자신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지 의심할 때 두려움은 의심이라는 가면을 씁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지만 실패가 두려워 미룰 때 두려움은 꾸물거림 속에 숨습니다. 거절이나 외로움이 두려워 관계 속에서 과도하게 헌신할 때 두려움은 그 관계 속에서 발현됩니다. 융은 두려움이 다른 모든 감정과 마찬가지로 적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변장한 스승이며 당신 내면에서 여전히 인정받고 치유되어야 할 무언가를 가리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대신 자신의 감정과 싸웁니다. 그들은 느끼는 것을 억누르고 슬퍼해서는 안 된다고,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항상 강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저항하는 것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짊어지고 다니는 무거운 짐이 되고 마음속 배경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되며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거센 폭풍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이 사납게 불고 비가 세차게 내리며 하늘은 어두워집니다. 당신은 손으로 바람을 밀어내고 비를 막고 폭풍의 힘을 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싸우면 싸울수록 당신은 더 지쳐갈 뿐입니다. 폭풍은 당신이 저항하기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도록 내버려 둘 때 멈춥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이 작동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지나가는 폭풍우이지 영원한 선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와 내면의 것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대신 일시적인 위안만을 주는 여러 디스트리뷰트 아이언즈, 오락, 관계로 그 목소리를 잠재우며 진정으로 마주해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회피합니다. 하지만 만약 감정과 싸우는 대신 잠시 멈춘다면 어떨까요? 슬픔을 무시하는 대신 그저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두려움을 숨기는 대신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모든 감정은 숨겨진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슬픔은 종종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집착, 충족되지 않은 기대, 자유로워져야 할 당신의 일부 등 무언가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거나 원하는 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거나 실패는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는 깊이 뿌리박힌 제한적인 믿음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그토록 억누르려 하는 분노는 사실 당신의 경계가 침범당하고 있으며 당신의 환경 속 무언가가 진정한 당신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신호입니다. 감정을 장애물이 아닌 안내자로 보기 시작할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 세계가 변할 때 외부 세계도 그 뒤를 따릅니다.
이제 당신이 평소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까운 사람과의 말다툼, 직장에서의 갈등, 불안하거나 공격받는다고 느끼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숨을 쉬어 보십시오. 마치 외부에서 지켜보는 관객처럼 집착 없이 그 장면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은 나의 어느 부분인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말 외부 상황인가? 아니면 이미 내 안에 존재했던 무언가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당신에게 힘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내면의 무언가가 그것을 허락할 때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통제권을 되찾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침묵의 관찰자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감정이나 외부 환경에 휩쓸리지 않는 의식의 한 부분, 무슨 일이 일어나든 평온을 유지하는 당신 안의 공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그 부분에 접근할 때 당신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 때마다 그것은 세상이 불공평하거나 사람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서 여전히 다루어져야 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얻는 진정한 열쇠가 있습니다. 외부 세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스터하면 폭풍은 더 이상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일시적이며 각각의 폭풍 뒤에는 성장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깊이 분석해보면 그중 많은 것들이 사실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삶의 어느 시점에서 흡수되었고 무의식적으로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더 이상 그것들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그 내면의 이야기를 바꾸기로 결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부족하다고 되풀이하는 대신 당신은 언제나 능력이 있었고 당신을 가로막았던 유일한 것은 스스로에게 들려준 이야기뿐이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무의식적인 마음이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입력하는 프로그래밍에 반응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에게 힘을 주는 믿음으로 마음을 가꾸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외부 현실은 필연적으로 그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실제 삶의 맥락에 적용해 봅시다. 평생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들은 어릴 적의 노력을 통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외부의 인정을 대가로 자신의 안녕을 희생함으로써 사랑을 얻어야 한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 그들은 자신이 결코 충분하지 않으며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깊은 감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융은 그림자 통합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을 빛으로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이 사람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 가치 없다는 두려움이라는 패턴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자신의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하고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며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이 변하자 주변 사람들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이 주는 것 때문에 찾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모습 때문에 찾는 대상이 됩니다. 바로 그때 악순환은 끊어집니다. 이제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실패는 굴욕적인 것이라고 항상 믿어온 사람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할 때마다 자기 파괴적인 생각으로 스스로를 벌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세상이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자기 앞에 두고 있다고 믿으며 갇혀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패를 부끄러운 패배가 아니라 과정의 필연적인 부분으로 보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실수가 변장한 스승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삶에 대한 그들의 전체적인 관계가 바뀝니다. 융은 삶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모든 추락을 벌이 아니라 배울 기회로 해석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시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가 결과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시도가 가능하게 하는 성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키우는 모든 생각이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두려움, 원망, 의심의 씨앗에 물을 준다면 그것들은 결국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하지만 대신 자신감, 내면의 평화, 자기 믿음의 씨앗을 심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의 현실은 근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당신이 즉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한적인 생각이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을 자동으로 진실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을 관찰하고 질문하고 도전하십시오. 그것이 정말로 당신의 것인지 아니면 단지 과거의 메아리인지 당신이 놓아버리기로 선택할 수 있는 무언가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그 생각들이 당신에게 가졌던 유일한 힘이 당신 자신이 부여한 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드러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현실을 경험하기 위해 세상이 바뀔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일어나는 일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삶을 장애물과 비극의 연속으로 보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그 믿음의 증거를 계속해서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을 성장의 기회로 모든 상황이 교훈을 담고 있는 공간으로 보기로 결심한 사람은 세상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융은 또한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투쟁과 두려움으로 삶에 맞서 싸울수록 당신이 피하려는 바로 그것과 더 많이 마주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삶과 함께 흐르는 법을 배우고 모든 경험이 제공할 무언가가 있다는 가능성에 자신을 연다면 긴장은 사라집니다. 이제 이렇게 사는 힘을 상상해 보십시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왜냐하면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것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왜냐하면 삶이 무엇을 가져다 주든 당신이 그것을 처리할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환경에 의존하는 자유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태어나는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부과한 보이지 않는 사슬에서 자신을 해방시킬 때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당신을 다시 가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항상 찾아 헤매던 평화가 결코 당신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서 인정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을 때
그것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불안, 끊임없는 갈등,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패턴들. 하지만 우리가 피했던 것을 직접 바라보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이해받아야 할 우리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년간 품어온 두려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는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안전지대를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그 두려움이 나타나 왜 시도조차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속삭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목소리가 진정으로 누구의 것인지 물어본 적이 있나요? 어쩌면 그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고, 한때 존경했던 누군가의 말을 되풀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과거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바로 여기서 당신은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싸우거나 무시하려 애쓰는 대신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두려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 대한 더 많은 신뢰를 키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외부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이제 그만 도망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마주할 때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감정을 거부하는 대신 그것들을 탐험하기로 선택할 때 두려움은 당신에 대한 지배력을 잃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느끼는지를 정의하는 유일한 힘이 바로 당신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당신에 대한 지배력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당신이 통제권을 쥐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불안, 불안정 또는 분노의 오래된 패턴이 더 이상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새로운 신호를 당신의 마음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작은 의식적인 결정은 당신의 마음속 코드를 다시 쓰는 것과 같습니다. 제한적인 믿음을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새로운 믿음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힙니다. 그들은 변하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똑같은 이야기에 집착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나는 그냥 예민한 사람이야.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 나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어떻게 정체성이 되는지 보이시나요? 당신이 자신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한 당신은 같은 순환을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것들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너무 감정적이야 라고 생각할 때마다 잠시 멈추고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이 반복해서 믿게 된 것일 뿐일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진정한 작업입니다. 내면의 서사를 바꾸는 것. 그것은 단지 공허한 긍정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강화하는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융은 통합의 중요성, 즉 항상 그림자 속에 남아있던 것을 빛으로 가져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것과 함께 앉아 그것을 관찰하고 거부하는 대신 당신의 운명이 아니라 당신 이야기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말은 당신이 부여하는 힘만을 가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당신의 일부가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할 때만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내면 작업을 했고 스스로의 자신감을 쌓았다면 그 말들은 그저 배경소음,
힘없고 무게 없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스스로를 다른 방식으로 설득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소한 충격에도 산산조각 나는 깨지기 쉬운 방패를 만들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유연성, 즉 모든 것을 느끼되 어떤 것에도 통제당하지 않는 능력에 있습니다. 칼 융은 진정한 자유는 모든 스쳐 지나가는 생각과 덧없는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멈출 때 온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집착 없이 그것들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관찰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새로운 차원의 자기 인식을 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아마도 당신은 종종 사람들이 당신을 이용한다고, 당신이 너무 많이 주고 너무 적게 받는다고 느껴왔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당신을 좌절시키고 이용당하고 무력하다고 느끼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희생자 역할에 갇혀 있는 대신 당신은 그 역학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가? 왜 나는 아니오라고 말하기를 어려워하는가? 조금씩 당신은 분노에서가 아니라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 명확한 규칙을 설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을 잃을까 두려워 양보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실제로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바로 당신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이 먼저 변하기를 계속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더 친절해지고 상황이 더 유리해지며 삶이 그들을 시험하는 것을 멈추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정한 변화는 항상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변할 때 온 세상이 이 새로운 버전의 당신에게 반응합니다. 그것은 라디오를 새로운 주파수에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두려움, 불안정 또는 좌절을 방송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당신의 새로운 에너지와 공명하는 경험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평온, 자신감, 그리고 명료함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이제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균형을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면 당신의 삶이 어떨지. 누군가가 당신을 갈등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평온한 거리감으로 그것을 관찰할 수 있다면, 표면으로 떠오르는 모든 감정이 당신의 광대한 의식의 바다에 있는 지나가는 파도에 불과하여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없다면, 당신이 상상하는 그 평화는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가능성입니다. 단, 당신이 이 과정에 전념하고 외부 요인에 힘을 주는 것을 멈추고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내면의 요새를 건설하기로 결심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이 이 변화를 진정으로 통합할 때 당신은 놀라운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적대적인 곳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상처를 줄 힘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한때 당신에게 불안을 야기했던 상황들은 당신에 대한 지배력을 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같은 두려운 렌즈를 통해 그것들을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통제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자유를 맛보면 당신은 다시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당신의 평화를 빼앗아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죄책감 없이 당신의 안녕을 우선시할 허락을 자신에게 부여할 때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정렬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개성화, 즉 당신을 조건지어온 외부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끊임없이 당신이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고 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누군가를 실망시킬까 두려워 진정으로 원했던 것을 얼마나 많이 무시했습니까? 너무 많이 느끼는 것은 약함의 표시라고 배웠기 때문에 감정을 얼마나 많이 억눌렀습니까? 단지 어울리기 위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스스로를 얼마나 자주 강요했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할 때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자신의 내면의 평화보다 외부 세계에 더 많은 힘을 부여해왔습니다. 진짜 문제는 세상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당신이 진정한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내면의 침묵을 연습하는 것이 필수적이 됩니다. 융은 마음이 끊임없이 소음, 즉 우리가 거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내면의 대화로 가득 차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매일 단 한순간이라도 방해 없이, 휴대폰 없이, 소셜미디어 없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단지 당신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순간들 속에서 당신은 이전에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직관이 내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즉시 반응하여 마치 그 말들이 화살처럼 당신을 꿰뚫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이 당신의 감정 상태를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당신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이것이 나에 대한 것보다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일까? 그 순간 당신은 새로운 것, 즉 거리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다른 사람들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당신을 정의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명료함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습이며 모든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대신 관찰자의 역할로 계속해서 돌아가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가장 매혹적인 것은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살기 시작할 때 외부 세계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견딜 수 없게 보였던 상황들은 감정적인 부담을 잃습니다. 당신을 자극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그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당신은 결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가벼움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과정이 당신이 다시는 고통, 좌절 또는 슬픔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차이점은 이제 당신이 그 감정들에 갇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라 일시적인 방문객으로 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파도처럼 한순간은 강렬하지만 항상 덧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해류와 싸우는 대신 당신은 폭풍의 반대편에는 항상 평온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그것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렇다면 그 내면의 힘을 기르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지금 나의 어느 부분이 자극받고 있는가? 이것은 자신을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잘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다음 감정을 억누르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숨을 쉬고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그것이 당신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과 이 성장의 기쁨을 나누는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면의 평화는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선택, 모든 생각,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당신이 힘들게 일군 평온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결심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당신 스스로가 내면에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것을 발견하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이야기는 단순히 의지력을 발휘하거나 감정을 무시하거나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은 척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태도를 강요하거나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에도 그 누구에게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면을 만드는 진정한 열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문제의 해결책을 자신의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오직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흔들림 없는 평온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들은 인생의 위기, 상실, 불확실성의 순간 앞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굳건히 지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상황에서조차 자신의 감정과 반응에 덫에 갇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운이나 성격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과 그 세계의 노예가 된 사람을 가르는 어떤 숨겨진 원칙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섭니다. 그들은 현실이 객관적이며 일어나는 일들은 그저 일어날 뿐이고 자신의 감정은 외부 사건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은 당신이 삶을 해석하는 방식, 수년간 지녀온 신념, 그리고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 감정들을 통해 걸러진 결과물입니다.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 앞에 무엇이 있든 당신은 항상 그 필터를 통해 세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만약 그 필터가 두려움, 원망,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다면 세상은 정확히 그것을 당신에게 비춰줄 것입니다. 인생이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의 것들 너머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핵심이 있습니다. 이 길은 고통을 피하거나 어려운 감정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무감각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각각의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바꾸는 것,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을 재설계하는 것, 그리고 모든 감정을 당신을 가두는 짐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도구로 바꾸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현실은 당신에게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 의해 해석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그 해석의 통제권을 쥐는 법을 배우는 순간 당신은 어떤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 저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깊은 내면의 평화를 성취한 사람들이 사용해온 원칙들을 통해 그 방법을 정확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두려움을 명료함으로 바꾸는 법, 부정적인 감정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대신 유리하게 만드는 법, 그리고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흔들림 없는 평온의 상태에 도달하는 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이해하게 될 내용은 모든 것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당신이 기꺼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지금까지 진실이라고 여겨왔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결국 당신의 평화를 결정하는 것은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기로 선택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바꾸는 법을 발견했을 때 당신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식을 왜곡하는 그 보이지 않는 안경을 벗어던질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두려움, 제한적인 믿음, 억압된 감정의 무게 없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복잡한 미로와 같습니다. 모든 생각, 모든 반응, 모든 감정이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거의 탐험하지 않는 깊은 층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입니다.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정신을 빙산에 비유했습니다. 보이는 부분은 의식적인 마음이지만 수면 아래에는 광활한 잠재의식이 존재합니다. 그곳은 과거의 경험, 트라우마, 불안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투사가 저장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 외면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고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처럼 우리의 현실에 나타납니다. 두려움이 어떻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에 스며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것에 도전할 만큼 자신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지 의심할 때 두려움은 의심이라는 가면을 씁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지만 실패가 두려워 미룰 때 두려움은 꾸물거림 속에 숨습니다. 거절이나 외로움이 두려워 관계 속에서 과도하게 헌신할 때 두려움은 그 관계 속에서 발현됩니다. 융은 두려움이 다른 모든 감정과 마찬가지로 적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변장한 스승이며 당신 내면에서 여전히 인정받고 치유되어야 할 무언가를 가리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대신 자신의 감정과 싸웁니다. 그들은 느끼는 것을 억누르고 슬퍼해서는 안 된다고,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항상 강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저항하는 것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짊어지고 다니는 무거운 짐이 되고 마음속 배경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되며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거센 폭풍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이 사납게 불고 비가 세차게 내리며 하늘은 어두워집니다. 당신은 손으로 바람을 밀어내고 비를 막고 폭풍의 힘을 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싸우면 싸울수록 당신은 더 지쳐갈 뿐입니다. 폭풍은 당신이 저항하기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도록 내버려 둘 때 멈춥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이 작동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지나가는 폭풍우이지 영원한 선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와 내면의 것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대신 일시적인 위안만을 주는 여러 디스트리뷰트 액트 아이언즈, 오락, 관계로 그 목소리를 잠재우며
진정으로 마주해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회피합니다. 하지만 만약 감정과 싸우는 대신 잠시 멈춘다면 어떨까요? 슬픔을 무시하는 대신 그저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두려움을 숨기는 대신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모든 감정은 숨겨진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슬픔은 종종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집착, 충족되지 않은 기대, 자유로워져야 할 당신의 일부 등 무언가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거나 원하는 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거나 실패는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는 깊이 뿌리박힌 제한적인 믿음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그토록 억누르려 하는 분노는 사실 당신의 경계가 침범당하고 있으며 당신의 환경 속 무언가가 진정한 당신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신호입니다. 감정을 장애물이 아닌 안내자로 보기 시작할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 세계가 변할 때 외부 세계도 그 뒤를 따릅니다. 이제 당신이 평소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까운 사람과의 말다툼, 직장에서의 갈등, 불안하거나 공격받는다고 느끼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숨을 쉬어 보십시오. 마치 외부에서 지켜보는 관객처럼 집착 없이 그 장면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은 나의 어느 부분인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말 외부 상황인가? 아니면 이미 내 안에 존재했던 무언가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당신에게 힘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내면의 무언가가 그것을 허락할 때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통제권을 되찾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침묵의 관찰자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감정이나 외부 환경에 휩쓸리지 않는 의식의 한 부분, 무슨 일이 일어나든 평온을 유지하는 당신 안의 공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그 부분에 접근할 때 당신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 때마다 그것은 세상이 불공평하거나 사람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서 여전히 다루어져야 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얻는 진정한 열쇠가 있습니다. 외부 세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스터하면 폭풍은 더 이상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일시적이며 각각의 폭풍 뒤에는 성장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깊이 분석해보면 그중 많은 것들이 사실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삶의 어느 시점에서 흡수되었고 무의식적으로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더 이상 그것들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그 내면의 이야기를 바꾸기로 결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부족하다고 되풀이하는 대신 당신은 언제나 능력이 있었고 당신을 가로막았던 유일한 것은 스스로에게 들려준 이야기뿐이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무의식적인 마음이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입력하는 프로그래밍에 반응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에게 힘을 주는 믿음으로 마음을 가꾸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외부 현실은 필연적으로 그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실제 삶의 맥락에 적용해 봅시다. 평생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들은 어릴 적의 노력을 통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외부의 인정을 대가로 자신의 안녕을 희생함으로써 사랑을 얻어야 한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 그들은 자신이 결코 충분하지 않으며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깊은 감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융은 그림자 통합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을 빛으로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이 사람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 가치 없다는 두려움이라는 패턴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자신의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하고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며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이 변하자 주변 사람들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이 주는 것 때문에 찾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모습 때문에 찾는 대상이 됩니다. 바로 그때 악순환은 끊어집니다. 이제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실패는 굴욕적인 것이라고 항상 믿어온 사람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할 때마다 자기 파괴적인 생각으로 스스로를 벌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세상이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자기 앞에 두고 있다고 믿으며 갇혀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패를 부끄러운 패배가 아니라 과정의 필연적인 부분으로 보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실수가 변장한 스승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삶에 대한 그들의 전체적인 관계가 바뀝니다. 융은 삶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모든 추락을 벌이 아니라 배울 기회로 해석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시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가 결과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시도가 가능하게 하는 성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키우는 모든 생각이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두려움, 원망, 의심의 씨앗에 물을 준다면 그것들은 결국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하지만 대신 자신감, 내면의 평화, 자기 믿음의 씨앗을 심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의 현실은 근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당신이 즉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한적인 생각이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을 자동으로 진실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을 관찰하고 질문하고 도전하십시오. 그것이 정말로 당신의 것인지 아니면 단지 과거의 메아리인지 당신이 놓아버리기로 선택할 수 있는 무언가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그 생각들이 당신에게 가졌던 유일한 힘이 당신 자신이 부여한 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드러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현실을 경험하기 위해 세상이 바뀔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일어나는 일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삶을 장애물과 비극의 연속으로 보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그 믿음의 증거를 계속해서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을 성장의 기회로 모든 상황이 교훈을 담고 있는 공간으로 보기로 결심한 사람은 세상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융은 또한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투쟁과 두려움으로 삶에 맞서 싸울수록 당신이 피하려는 바로 그것과 더 많이 마주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삶과 함께 흐르는 법을 배우고 모든 경험이 제공할 무언가가 있다는 가능성에 자신을 연다면 긴장은 사라집니다. 이제 이렇게 사는 힘을 상상해 보십시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왜냐하면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것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왜냐하면 삶이 무엇을 가져다 주든 당신이 그것을 처리할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환경에 의존하는 자유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태어나는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부과한 보이지 않는 사슬에서 자신을 해방시킬 때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당신을 다시 가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항상 찾아 헤매던 평화가 결코 당신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서 인정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을 때 그것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불안, 끊임없는 갈등,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패턴들. 하지만 우리가 피했던 것을 직접 바라보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이해받아야 할 우리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년간 품어온 두려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는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안전지대를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그 두려움이 나타나 왜 시도조차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속삭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목소리가 진정으로 누구의 것인지 물어본 적이 있나요? 어쩌면 그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고, 한때 존경했던 누군가의 말을 되풀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과거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바로 여기서 당신은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싸우거나 무시하려 애쓰는 대신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두려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 대한 더 많은 신뢰를 키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외부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이제 그만 도망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마주할 때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감정을 거부하는 대신 그것들을 탐험하기로 선택할 때 두려움은 당신에 대한 지배력을 잃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느끼는지를 정의하는 유일한 힘이 바로 당신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당신에 대한 지배력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당신이 통제권을 쥐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불안정 또는 분노의 오래된 패턴이 더 이상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새로운 신호를 당신의 마음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작은 의식적인 결정은 당신의 마음속 코드를 다시 쓰는 것과 같습니다. 제한적인 믿음을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새로운 믿음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힙니다. 그들은 변하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똑같은 이야기에 집착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나는 그냥 예민한 사람이야.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 나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어떻게 정체성이 되는지 보이시나요? 당신이 자신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한 당신은 같은 순환을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것들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너무 감정적이야 라고 생각할 때마다 잠시 멈추고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이 반복해서 믿게 된 것일 뿐일까? 라고 물어본다면